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얘기를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까지 야권의 이 종부세 문제는 좀 지금까지의 대응과는 다른 결로 가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죠. 지금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난 출마 선언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정을 만들어냈다. 개편을 해야 된다.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현실론인 거죠. 이번에 전당대회 유력한 후보로 한 명, 김두관 전 의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 어디 갔느냐? 이거 부자감세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결과 다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종부세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지역 완전히 막 여기도 현실론에 관한 얘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수석님?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 조금 더 총합적이고 세밀할 필요가 있어요. 종부세가 과도한 갈등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의 편중이라든가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하나의 투자 내기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재산 형성이나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하게 되고 예. 이러면은 당연히 이득이 발생하는 데는 과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등 과세예요. 세정의 원리는. 그래서 누진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고 그래서 세정의 기본은 부자들의 돈을 강제로 뺏을 수 없으니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 세정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처럼 주택이나 이런 것을 부동산을 투자 내지는 투기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불패의 역사를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세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론이에요. 종부세는요, 그 세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총 걷어주는. 그렇습니다. 예. 종부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되고 부동산세를 봐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채의 경우는 12억까지는 공제예요. 공제 기준이 12억. 공시지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20억이면요. 공시지가가 한 13억 그렇죠. 정도 돼요. 그럼 12억 공제야. 그러면은 1억 남는 거예요. 1억에다가 0.5%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나 예. 뭐 94억 이상은 네, 뭐 그렇죠. 5%까지 과세를 하지만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95% 하던 것을 이 정부에서 60%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0.6을 곱해야 되면은요. 6천만 원이 과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0.5에서 5% 예. 내는 건데 5%는 94억 이상이니까 이제 0.5 정도를 내는 거면은요. 정말로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세가 과중한지 이것을 봐야 되고요. 종부세는 하여튼 이 정부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2조 이상 세수가 줄었어요. 예, 지금 한 1조쯤 걷고 있더라고요. 네, 종부세를. 그리고 해당 가구 수도 120만 가구에서 30여만 가구로 3분의 1이 줄었어요. 3분의 1 이상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마저 폐지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그다음에 세 내려갈 번째가 만큼 내려갔다. 네. 총합적인 사고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인 이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이전세죠. 이 세 가지를 다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를 하려면 예.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더 중과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총합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종부세를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취득세 같은 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다 높게 높여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런 총합적인 접근 속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그게 매우 아쉽다. 예, 전당대회에 관련된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종부세 개편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힘 쪽에서 화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원포인트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우리 한번 협의해보자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 얘기했던 뭐 국민연금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 이런 국회의 생산성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연금 개혁이나 뭐 등등등요. 연금 개혁도 사실 정부가 지금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란, 이안, 사만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만 하고 국회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 논의하자 그러니까 총선 전에 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하자 그러는데 정부가 이거는 책임 있게 먼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돼요. 이거는 미래 세대나 현재 가입한 세대 모두에게 점수 따기 어려운 게 연금 개혁이거든요. 네. 정부는 빠져버리고 책임 주체는 빠져버리고 국회에서 이게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논의를 한들 예. 효과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정성의 문제죠. 여기에 반드시 정부가 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부세 문제만큼은요. 여당도 야당도 실효적이지가 않고 총합적 접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국고로 걷어들여서 중앙정부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지방 정부의 그렇죠. 재정 여력이나 이런 등등등을 가지고 교부하는 거거든요. 네. 종부세 세수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제 지방 재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흘리는지 좀 이해가 가지를 않아. 이거는 뭐 이념의 문제, 그 다음에 각 정당의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효적이지가 않고 총합적이지가 않은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우파에 대한 일종의 전원체 변호사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보수 우파에 대한 일종의 춥하고 나머지 대권을 위한 일종의 뭐랄까 먹사니즘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중산층 뭐 지지층을 좀 확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30만 가구로 줄어버린 종부세 대상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과 일반 국민들에 있는 거예요. 120만에서 35만원으로 줄었고요. 이거 폐지하면은 세수감이 또 1조 이상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야당도 그런 이제 수권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 재정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종부세 내는 대상도 30여만 명으로 예.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이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다주택자 기준도요. 이 정부에서 세율도 낮추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60%로 낮춰버리고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공시가 현실화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원래 시작은 YS 정부 때부터 네. 했지만요. 이것을 제대로 실행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35년까지 95% 마치겠다고 한 거 예.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중과세 되는 대상들 자체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실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에도 도움 안 되고 실효성도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다주택자 문제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다주택자의 이 세금 부동산세 네. 매기는 문제에 대해서 유예나 면제. 예.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정책의 일관성을 넘어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정책을 책임 있게 내놓고 이런 이제 능력 있는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장면이 종부세나 부동산세 둘러싼 그동안의 갑론을박이었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